안녕하세요. 기도원 앱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노트 청구서 생성 및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노트 청구서 관리에서는 작성한 일보를 기준으로 청구서, 명세서라고 하는 노무 대장을 자동 완성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기준으로 수금 관리, 입금 내역 관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 하신 후 청구서 관리에 청구서 관리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서 생성 칸에 현장을 검색해 주시고 청구서의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 청구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청구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검색 선택해 주시고 청구서의 시작일 그리고 청구서의 종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 청구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목록을 클릭해 주신 다음 청구서나 명세서 미리 보기 그리고 엑셀 파일 만들기 다운로드 그리고 신분증 출력하기 버튼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하는 것도 매우 간편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운영하시다 보면 월말, 월초에 정말 많은 현장에 청구서를 생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현장 이름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바쁜 업무 때문에 모두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 기간 중 등록 현장 목록 조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라인에 시작일, 종료일, 검색 초기화 버튼 옆에 검색 기간 중 등록 현장 목록 조회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검색 기간 중이라는 뜻은 이 앞에 검색 일자를 말합니다. 청구서를 우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생성을 한다면 이렇게 날짜를 검색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주황색 버튼 검색 기간 중 등록 현장 목록 조회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보를 작성해 놓은 현장들 목록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2개의 현장만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이 2개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앞서 노트 현장을 생성을 했으니까 노트 2 현장을 선택 입력해 주시면 팝업 창이 닫히면서 현장과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청구서 생성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청구서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된 청구서 목록에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청구서 미리 보기, 명세서 미리 보기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명세서 파일 만들기, 청구서 미리 보기에서는 청구서 파일 만들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서버에서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 다운로드 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엑셀 양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청구서는 노임 대장의 앞면입니다. 현장 정보, 그리고 우리 회사 정보, 그리고 공수총액이 나타나는 앞면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임 대장은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도 미리 만들게 해주시면, 파일 만들게 해주시면 미리 보기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청구서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명세서 미리 보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명세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곳에서 해당 현장의 기간만큼의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약간 숫자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오류 텍스트가 나오지만 이거는 엑셀 파일을 웹에서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명세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완성된
노무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은 서버에 이제 생성이 돼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를 또 하실 수 있고,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하시거나 뭐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청구서 같은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얘를 인쇄하셔서 이제 이곳 내 업체 정보 부분에 그 회사 직인을 찍으셔가지고 거래처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출력할 때 도장을 삽입을 해서 도장 이미지를 아예 넣어서 출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프로그램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그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근데 단연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 도장은 직접 인을 통해서 찍으셔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쟁이 생겼던 그 거래처 수금 과정에서 현장하고 분쟁이 생겼던 업체에서 그 직인이 이제 인쇄용 직인이 찍힌 거가 문제가 돼서 다시 서류 작업을 하셨다고 전달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때 이후로는 그 서비스 프로그램 부분을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신분증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구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청구서 명세서 부분에, 이 노무대장 부분에 있는 이 노무자들의 신분증을, 그리고 그 기초교육 이수증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쪽 청구서 상세보기 화면에 신분증 인쇄 부분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앞면만 필요한지, 앞면, 뒷면, 그리고 뭐 앞면과 안전교육증만, 아니면 안전교육증만 필요한지 선택을 하시고, 모두 인쇄로 할 건지 개별 인쇄로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인쇄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한 장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신분증을 넣게 됩니다. 저희 구조에서는 한 장에 6장이 최대고요. 앞면에 모두 인쇄하시게 되면 6명 노무자의 앞면이 한 장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인쇄를 하시게 되면 A4 용지 한 장에 한 명의 신분증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인쇄를 통해서 신분증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 6명이 A4 용지 한 장이 나오고, 두 번째 장에 이제 또 나머지 3명이 출력이 되고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 이미지를 뜨는데, 이 경우에는 노무자 관리에 가셔서 신분증을 확인해 주시고 파일 첨부를 통해서 신분증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그 1번부터 노무자 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저희 고객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증 인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 옵션이 뜨는데, 이곳에서 프린터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나오고요. 신분증 인쇄라고 저장해 주시고, 출력되는 자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파일로 인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인쇄된 것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브라우저 중에 크롬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지금 제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잠깐 열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신분증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브라우저에서 직접 제공하는 미리 보기 화면을 활용해서 파일로 어떻게 인쇄가 될지, 아니면 A4 용지 프린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쇄가 될지 미리 보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브라우저는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1번 노트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든, 그리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된다면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분증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수급 내역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내역 관리는 청구서 관리의 입금 내역 메뉴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입금 내역 목록이 11월 1일부터 말일 기간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청구서 관리에서는 저희가 청구서를 2개 생성을 했지만 입금 내역에는 목록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청구서에서 이 발급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급 구분은, 발급이라는 것은 해당 청구서로 생성을 해서 거래처에 전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래처에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구서를 1,500만 원짜리 청구서를 청구를 했다 하시면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발급 구분이 발급 처리가 되고요. 청구서 관리에서 목록을 보시면 하나는 발급이 됐죠. 그러면 청구서 관리 입금 내역 메뉴에 가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목록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청구서 관리에 오셔서 두 번째 현장도 발급을 했다. 이렇게 2개가 발급이 모두 됐고요. 청구가 됐고, 입금 내역에 와보시면 2개가 모두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업체에게 청구한 금액을 받았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하시는데, 한 번에 다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받은 날짜, 그리고 필요하면 메모사항, 그래서 입금 내역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액을 입력하시면 세금이나 미수액도 없이 전액 수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삭제 후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 1,470만원 입금일자 이렇게 들어왔고, 나머지 3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업체랑 얘기를 해보니 30만원이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세액 부분을, 그럼 30만원은 세금으로 처리됐다. 그리고 처리 일자는 제가 확인한 날짜가 8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금 처리 내역도 등록을 해주시면 1,470일 입금 받았고 세금으로 30만원이 처리됐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 전액 입금이 완료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입금 내역도 들어가셔서 이곳에서는 150만원을 오늘 날짜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록에 와서 보시면 150은 받았지만 이제 미수가 190이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칸에 합계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청구서 중에 발급 구분의 발급으로 처리된 청구서들을 입금 내역 관리하는, 미수 내역 그리고 수급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구서의 생성과 출력, 그리고 신분증에 대한 출력, 그리고 입금 내역, 수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구서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노임 수령 위임 동의서, 위임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대리 수령 동의서의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